달퀴즈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귀대계 자녀가 고교 3년간 열심히 준비한 그 수능 시험을 최고의 컨디션으로 잘 치러가지고 수능 대박을 낼 수 있는 비법 중에 비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수험생들은 초등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또 3년 이렇게 합하여서 12년간 공부를 해오면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치르게 되는 수능 시험이라는 아주 그런 시험이라서 긴장되고 기대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나 당사자인 아이들은 상당히 불안감을 안고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때문에 아무리 멘탈이 강한 아이들이라도 극도로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전날 숙면을 이루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수능 시험은 단순히 지식의 유무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적당히 사고를 할 수 있는 읽고 보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수능 문제를 풀어낼 때는 아주 맑고 명석한 두뇌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시험 전날 숙면을 이루지 못하면은 두뇌가 명쾌하지 못해서 시험 시간 내내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 그 두뇌가 느려져 가지고 버벅거리고 그래서 실수와 가벼운 오판을 연발하게 됩니다. 특히 수능 시험 전날 수험생에게 또 신체적인 컨디션에 또 문제가 생긴다면은 수능 당일 시험에서 최소한도 30점 이상이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첫 시간인 국어시험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모든 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끔찍한 결과가 나옵니다. 오랜 기간 공들이고 노력해온 공부가 수능 전날 단 한 번의 컨디션 조절 실패로 인해서 시험을 망치는 사례에서 누구든지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이 극복해야 되는 난제였기도 했습니다. 마땅히 해결한 묘책이 없어가지고 약국이나 병원을 전전하며 약을 사 먹거나 뭐 처방을 받거나 뭐 그러는 사례도 많지만은 수능 시험 전날이나 수능 시험 당일날 약물에 의존한다는 것은 특히 사고력 시험인 수능에서는 절대로 해서 안 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주 사소한 방심으로부터 일어날 수도 있는 최악의 경우로 제가 직접 겪었던 사례이고 수능 전날 컨디션 조절의 실패로 인해서 재수를 하게 되고 수능을 다시 준비하느라고 고통 속에서 1년을 또 허비했기 때문에 또 그런 또 와중에 우연히 발견한 지금부터 제가 소개하는 이 방법을 실시해서 다음 그 수능 시험을 최고의 컨디션으로 무사히 치렀기 때문에 그동안 공부하고 노력한 대가를 수능 점수로 무사하게 연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방법을 디테일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이 방법을 여러 수험생에게 소개를 해줘서 모두들에게 진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주었고요. 이 방법의 혜택을 받은 수험생들이 각자가 좀 후배들에게 널리 알려서 많은 입시생들에게 혜택이 좀 가도록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의 다 시시하고 말았는지 잘 알려지지 않고 있기에 유튜브를 이용해서 널리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6월, 9월 이제 모평을 보는데 6월에는 언어 만점을 받았고 9월에는 전 과목에서 한 개를 틀렸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되는가 보다. 11월 달 수능 시험이 아주 기대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수능 전날 평소와 달리 점심 식사 대신 아이가 피자를 좀 먹고 싶다 그래서 그 시험을 앞두고 아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웬만한 부모들은 다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사주잖아요. 근데 이게 비극이 시작이 그 원인이 된 것이요. 그래서 평소에 안 먹던 음식을 먹으니까 이것이 체해버린 거예요. 수능 전날 체한 것이 이제 신속하게 해결이 되지 못하면은 수능 전날 수능 날 사고력에 큰 데미지를 가져온다는 것은 그때는 몰랐어요. 저녁 8시가 되어서 체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거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이쪽 저쪽을 보니까 집 근처에는 한의원에 불이 아직 켜져 있더라고요. 그곳에 갔더니까 이게 두 번째 실수였어요. 한의사가 자기 발로 아이의 발등을 그냥 꾹 이게 무슨 밟으면서 침을 놔주는 건지 지압을 해주는 건지 그러면서 과리병으로 된 이 약봉지를 몇 개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되겠지 하고 먹이고 들어가 자라 이랬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는 밤새도록 토하고 얼굴이 상기되어 한잠도 자지 못하고 날밤을 새우고 나서 비몽사몽간에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가장 자신 있었던 첫 시간의 언어 영역에서 30점 가까이 날아가는 폭망을 하고 나서야 정신을 가다듬어서 다음 시험인 수, 영, 탐을 제대로 치러서 다 맞추었지만은 한순간에 아이의 꿈은 다 사라지고 말았죠. 너무도 원통하여 다음해 5월부터 재수를 하는데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날 아마 6시쯤 됐을 거예요. 기분 전환도 할 겸 이마트에 가서 10시까지 그곳에서 쇼핑을 하는데 10시가 조금 넘으면은 세일 상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시 한 30분까지 그곳에서 있었죠. 4시간 이상 이제 그곳에서 있은 거죠. 그리고 11시경에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왔는데 아이는 그대로 쓰러져 자더라고요. 무척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피곤해서 자는구나. 그냥 내버려 뒀는데 아침 6시 한 30분쯤 되니까 스스로 일어나서 샤워장으로 가더라고요. 아주 밝고 명쾌하게 그날은 시험장에 가게 되었죠. 그래서 오후 5시경에 시험장에서 나오는데 아이의 컨디션이나 표정이 많이 좋았어요. 아직 표정도 밝아 보였고 그래서 그날 6월 모평에서 탐구에서 1개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1개는 왜 틀렸냐? 그래 물어봤더니 이건 내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아이들이 실수로 틀렸다는 시험 치르고 나서 답을 맞춰보고 나서야 아는 틀린 문제 그런 것이 1개도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배우고 익힌 지식을 100% 발휘해서 배운 문제는 다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쯤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게 이렇게 된 것이었어요.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11월 수능날이 다가오면은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체력은 거의 바닥이 난 상태이고 특히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인데 위장 운동도 원활치 못한 그런 상태예요. 특히 정신적으로 많이 또 지쳐 있고 그런 상태인데 평소에 먹던 음식보다 소화성이 나쁜 음식을 먹어서 체하게 된 것이고 체하면 두통까지 와서 수능 시험에는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평소 먹지 않던 한약까지 먹었으니 부모로서는 항상 죄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모평 시험을 앞둔 전날에 이마트에 가서 걸어 다니느라고 시간을 보게 되니 체력 저하인 아이가 집에 와서는 쉽게 잠에 떨어졌고 아주 깊은 숙면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깊은 숙면은 다음날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이거다 이렇게 해서 9월 모평 시험 전날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마트에 다녀왔으며 9월 모평은 완벽하게 치러냈습니다. 그리고 11월 수능 전날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컨디션 조절을 하고 수능을 무사히 치르고 우리나라 최고의 의대의 정시로 무난히 합격하였죠. 6월, 9월 모평 시험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되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수능을 제외한 어떤 시험 문제보다도 평가원 문제는 완성도가 뛰어나다. 그래서 비교적 문제가 깔끔하기 때문에 이 2번의 시험만큼은 수능 연습용으로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 9월 모평을 수능으로 연결하는 방법은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상세하게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현장으로 가서 한번 그 현장을 가볍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하고 저와는 100% 무관하지만은 내 아이가 이곳에서 수능 전날 컨디션 조절에 성공하였기에 저로서는 너무도 감사한 곳이기도 하기에 한번 다시 와 보았습니다. 이곳은 수능 전날 컨디션 조절을 하기가 왜 이렇게 좋은 곳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단 수능뿐만 아니고 각종 고시나 공무원 시험, 뭐 자격증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다들 열심히 공부해 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수험생들의 시험 전 컨디션 조절에 정말 적합한 이유는 이겁니다. 일단 수능 시험은 환절기인 11월에 치러지잖아요. 밖은 춥고 안에 잘못 들어가면은 난방 시설이 돼 있어서 후끈하죠. 그런데 이곳은 공부하느라고 운동 부족으로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 있는 수험생은 환절기 이 감기에 무척 조심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은 기온차와 습도가 적절히 유지되는 곳입니다. 다른 곳의 이마트 내부는 층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있는 이곳의 이마트 지하 1층에는 식품 코너가 있고 각종 야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쾌적한 환경이죠. 뭐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으나 일단은 야채가 싱싱하게 유지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체에 아주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쾌적한 환경인데 여러모로 안전한 이곳에서 한 4시간 정도 유유자적하며 구경을 하다 보면은 금방 시간이 지나갑니다. 각종 과일이나 이렇게 야채, 신선식품들이 쭉 진열이 되어 있고 아주 쾌적한 장소이죠. 그래서 이곳이 수험생에게 시험 전날 컨디션 조정을 하는데 아주 최적의 장소라고 저는 장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이것저것 보고 비교하고 이런 과정에서 두뇌 활동을 서서히 이렇게 시동을 걸어주는 그런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죠. 잘 보셨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실행하는 방법을 한눈에 보기 좋게 도표로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월 모평을 통한 11월 수능 준비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월 모평 시험 전날인 오후 6시경에 집에서 쌀밥으로 가볍게 식사를 한 뒤에 늦어도 7시까지는 이마트로 가서 주로 식품 매장에서 구경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밤 10시 이후 귀가해서는 가볍게 씻고 더 이상의 취식이 없이 잠을 자야 됩니다. 이때 음식을 먹게 되면 잔다고 느끼지만은 소화를 시키느라고 뇌는 깨어 있거든요. 그래서 피곤해요. 그래서 이 이상 집에 와서는 절대로 취식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당일 수능 당일 6시에 기상을 해서 샤워를 한 후 쌀밥으로 평소와 같이 가볍게 식사를 하고 시험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점심 식사 후에는 이 점심 식사를 최소로 줄이고 일단은 그 시험을 보는 도중에 식사량이 적어서 배가 고팠다, 이게 약간 이렇게 허기증을 느끼면은 초코파이나 초코바로 약간 조금씩 먹으면서 버티면서 시험을 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점심 식사 후에 식곤증이 와가지고 영어 듣기는 상당히 집중을 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 듣기 문제는 다 주는 문제인데 여기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카스를 한 병을 마시고 시작을 하면 이 안에는 카페인 성분이 있어서 반짝하는 성분이 좀 있어요, 두뇌가. 그래서 이거를 6월에 한번 먹어보고 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아이들은 이 바카스가 안 맞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다른 에너지 음료를 마셔도 됩니다.
그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그다음에 시험이 끝난 후 전날 마트에서 장시간 걸어서 다닌 이유 때문에 어떤 아이들이 성장통 비슷하게 정강이뼈에 통증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걸 봐가지고 통증이 조금 있었다 그러면 시간을 조금 줄여도 됩니다. 1시간 이내로. 그러면 아주 좋은 컨디션이 되겠죠. 이거를 6월, 9월에 똑같이 2번을 반복을 해서 가장 최적의 식사량, 최적의 이마트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조절한 다음에 그대로 수능장으로 가면은 컨디션 조정을 아주 100%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모평도 동일하거나 6월 달에 봤을 때 신체적으로 좀 이상했던 부분은 수정을 해가지고 9월에 한번 실질을 해보고 또 그 9월 모평까지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수능장으로 임하면 됩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소개를 해 드리니까 그 6월, 9월 큰 부담 갖지 마시고 마지막에 수능을 잘 봐야 되잖아요. 6월 모의고사를 아무리 잘 봤다 그래서 수능에 1점이라도 보탬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물론 시험장에 가면 잘 봅니다. 근데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거는 6월, 9월은 아주 좋은 문제로 11월 달 본선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6월, 9월을 잘 이용하는 사람만 가장 현명한 시험을 치르는 것이 됩니다. 괜히 6월, 9월에 점수가 어쩌다 하면서 신경 쓰고 좌절에 빠지고 또 너무 잘 봐서 희망에 차가지고 오발하거나 그러면 11월에 폭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6월, 9월은 어디까지나 11월 수능을 보기 위한 연습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작전을 잘 짜야 수능에서 성공을 합니다. 잘 들으셨죠?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 수능 공부를 하거나 수능생이 아니더라도 모든 학생이 공부하는데 최고의 방해가 되는 핸드폰과 컴퓨터 오락게임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